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좌표기에 대한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좌표기 설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모든 3차원 측정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각 3차원 측정기 회사마다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좌표계는 서로 직교하는 세 축으로 구성되는데 3차원 측정기에는 기계 좌표계와 측정 좌표계의 두 가지 좌표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계 좌표계는 측정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좌표계로서 측정기 제작 시에 결정됩니다. 기계 좌표계는 변동이 없이 항상 일정하고 측정 좌표계나 다른 모든 측정의 실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측정 좌표계는 측정을 위해서 공작물에 맞춰서 설정된 좌표계입니다. 기계 좌표계로부터의 축회전과 원점 이동에 의해서 설정되고 측정 좌표계는 측정 시마다 공작물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을 위해서는 각 축의 이름과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측정기를 마주보고 섰을 때 좌우 방향을 X축, 전후 방향을 Y축, 그리고 상하 방향을 G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측정기 회사나 측정기 기종에 따라서는 X축과 Y축을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측정기에서는 각 축을 통해서 작업 평면을 형성하게 되는데 X축과 Y축이 이루는 평면을 XY 평면이라 하고 Y축과 G축이 이루는 평면을 YG 평면이라고 합니다. 또한 G축과 X축이 이루는 평면을 GX 평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기 자체가 X와 Y 그리고 G로 표현하는 고유의 축을 가지고 있고 X축과 Y축이 만나서 XY 평면을 만들고 Y축과 G축이 만나서 YG축을 만듭니다. 또한 G축과 X축이 만나서 GX 평면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업 평면은 요소 측정 결과를 계산하거나 측정 도중 새로운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 좌표계는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측정 좌표계는 공작물이 놓여진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공작물을 기계 좌표계와 동일하게 맞춰서 설치하면 측정 좌표계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점의 좌표와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3차원 측정에서는 직교 좌표계나 원통 좌표계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직교 좌표계는 점의 위치를 직교 좌표를 따라서 X와 Y 그리고 G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측정 결과는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점의 좌표를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나타난 예가 되겠습니다. 점 P의 좌표는 좌표계 원점으로부터 X, Y, G축의 좌표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 좌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통 좌표계는
점의 좌표를 XYZ 대신에 주축으로부터의 수직거리 R과 각도 기준축으로부터의 회전각 파이, 그리고 기준평면으로부터의 높이 H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원형 공작물의 주변에 일정한 각도 간격으로 가공된 형상 등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좌표계입니다. 회전각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축은 작업 평면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원통 좌표계에서는 점 P의 좌표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R과 파이 그리고 H로 나타냅니다. 물론 직규 좌표계와 원통 좌표계의 좌표값은 서로 바꿔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좌표계입니다. 구좌표계는 좌표 원점으로부터의 공간상의 거리 R과 회전 및 경사, 이 두 각을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직규 좌표를 갖는 3차원 측정기에서는 그리 많이 쓰이지 않고 레이저 트래커와 같은 경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점 P는 반경과 파이, 세타,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표시됩니다. 구좌표계 역시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직규 좌표계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향 코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이나 기타 요소의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축각을 이용하는 방법과 방향 코사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 코사인은 단위 벡터와 해당 축 사이 각도의 코사인 값입니다. 각 방향 코사인의 제곱합은 항상 2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점 P의 방향은 단위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소 측정에서는 방향을 표시할 때 축각을 많이 사용하고 곡선이나 곡면 등에서는 점의 방향을 표현할 때 방향 코사인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3차원 측정기의 좌표계와 측정 결과를 표현하는 좌표계의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3차원 측정에서의 좌표계 설정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공작물을 기계 좌표계와 일치하도록 설치한다면 측정 좌표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작기계에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경우 평행블록과 다이얼 게이지 등을 이용해서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이 작업이 공작물의 축을 기계축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이와 같이 기부적으로 기계축과 공작물의 축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기계적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작물이 기계축에 대해서 세타만큼 틀어져 있는 경우 회전 테이블을 그 각도만큼 회전시켜서 기계축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기계적 정렬은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공작물의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측정에서는 측정기의 축과 공작물의 축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학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우리는 수학적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공작물이 경사지게 놓여있는 경우에 프로빙을 통해서 각도를 알아낸 후 기계 좌표계를 알아낸 각도만큼 수학적으로 회전시켜서 바로 이만큼을 회전시켜서 측정 좌표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수학적 정렬은
데이텀 형체를 측정해서 기계 좌표계에 대한 상대적인 축각과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두 좌표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수학적 정렬은 기계적 정렬에 비해서 데이텀 설정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그림은 3차원 측정에서 특정 좌표계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L이라는 길이를 측정하고자 할 때 실제 측정기는 X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즉,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값보다 측정기가 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L 값을 알기 위해서는 파이 값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L 값은 코사인 파이분의 X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측정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파이 값을 측정을 통해서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이 파이 값을 측정해서 측정값 계산마다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학적 정렬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기계 좌표 계상의 점의 좌표가 수학적 정렬 후에 변환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기계 좌표 계상의 좌표 X와 Y는 좌표계 변환을 통해서 측정 좌표 계상의 좌표 X-와 Y-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때의 좌표계 변환은 물론 파이라는 각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경우 우리는 간단히 소프트웨어상의 메뉴만 조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측정 결과를 계산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좌표계 변환에 관한 개념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차원 측정과 데이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에서 좌표계 변환이라든가 수학적 정렬 또는 특정 좌표계 설정 등의 용어들은 모두 전 시간에 살펴본 데이텀계 설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데이텀계는 3평면 데이텀계를 기본으로 하는데 제1, 제2, 그리고 제3 데이텀으로 이루어집니다. 3차원 측정에서는 제1 데이텀 설정을 공간 정렬, 제2 데이텀 설정을 평면 회전, 그리고 제3 데이텀 지정을 원점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간 정렬과 평면 회전에서는 회전 운동과 선형 운동을 동시에 구속하고 원점 지정에서는 선형 운동만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3차원 측정에서는 측정 결과가 대부분 최소 자승법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차원 측정에서는 최소 자승법으로 계산된 요소 측정 결과가 실용 데이텀 형체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데이텀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간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정렬은 3차원 공간 내에서 공작물의 기준 축을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즉, 실용 데이텀 형체의 축각과 좌표를 이용해서 기계 좌표계에 대한 좌표계 변환을 실시하는 작업입니다. 공간 정렬에는 평면의 법선이나 원통 또는 원뿔의 축과 같이 두 개의 축각을 갖는 데이텀 형체가 사용됩니다. 이 그림은 평면을 이용해서 공간 정렬을 실시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정된 평면의 법선, 즉 이 법선이 되겠죠. 이 법선은 기계의 좌표계에 대해서 X축과 Y축 방향으로 각각 축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간 정렬을 실시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기계축과 평면 법선의 축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즉,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Y축으로 이만큼 회전시키고 X축으로 이만큼 회전시켜서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이러한 새로운 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후에 측정되는 값들은 기계 좌표계가 아니고 새로 설정된 측정 좌표계로부터 측정값을 계산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를 측정한다면 공간정렬 이전에는 기계 좌표계로부터의 계산값, 즉 이 값이 계산이 되겠지만 공간정렬 후에는 측정 좌표계로부터의 이 값이 계산되게 됩니다. 다음은 평면회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면회전은 공간정렬에서 설정되지 않은 축을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평면회전에는 축각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사용됩니다. 만일 축각을 2개 가지고 있는 요소가 평면회전에 사용된다면 공간정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축각으로 평면회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평면회전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평면을 측정하면 평면의 법선이 기계 좌표계와 이루는 Y축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로 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 각도를 이용해서 평면회전을 실시하면 점선으로 표시된 바로 이 부분의 기계 좌표계가 공작물의 각도만큼 회전해서 새로운 측정 좌표계, 즉 이러한 좌표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면회전은 측정된 요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의 각도를 회전시켜서 임의의 각도를 입력시켜서 좌표계를 회전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 정확한 각도, 즉 각도 입력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평면 회전을 시킬 요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제품의 기능상 일정한 각도로 좌표계를 회전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각도를 입력시켜서 평면 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의 예를 그림에서 보고 계십니다. 어느 요소를 측정하지 않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정된 각도만큼 좌표계를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평면 회전을 실시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즉 거리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의 기능상 어느 요소가 지정된 위치가 되도록 좌표계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한 축의 거리를 지정하는 방법과 두 축의 거리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평면 회전을 따로 지시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기입함으로써 평면 회전을 암시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 축의 경우 50이라는 치수가 되도록 좌표계를 회전시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두 축의 값을 동시에 지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거리를 입력시켜서 평면회전을 실시한 예입니다. X가 38.547 그리고 Y가 47.001인 상태에서 X가 50이 되도록 거리를 지정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좌표계는 15.986도를 회전시켜서 X를 50으로 만들고 이때 Y값은 34.567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원점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점 지정은 측정 좌표계의 위치를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공간 정렬이나 평면 회전에서 결정되지 않은 축의 좌표를 결정합니다.
좌표를 갖는 모든 요소가 원점 지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점 지정은 좌표계의 위치만을 결정할 뿐 축각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면을 측정한 후 원점 지정을 실시하면 기교좌표계의 원점이 측정된 요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간정렬이나 평면 회전의 경우에 엄밀히 말하자면 기계의 좌표계와의 축각의 차이만을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좌표계의 원점은 기계좌표계의 원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공간정렬이나 평면 회전한 요소가 원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점 지정을 평면 회전이나 공간정렬과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는 공간정렬이나 평면 회전을 실시한 후에 원점 지정을 실시하는 두 가지 작업을 한 번에 실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평면 회전을 실시하면 기기의 좌표계가 공작물의 축각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원점은 여전히 기계의 좌표계의 원점인 이 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면 회전과 원점 지정을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평면의 좌표인 바로 이 지점으로 원점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평면 회전과 원점 이동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프트웨어로 만든 회사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점 지정의 또 다른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좌표 입력에 의한 원점 지정은 현재 좌표계의 원점을 입력한 값만큼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임의의 위치로 원점을 변경시키거나 데이텀 형체가 불량해서 대체 데이텀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원점을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킨 경우와 대체 데이텀을 설정한 후에 원래의 원점 위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경우 원래 도면에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데이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텀으로 지정된 부분이 형상이 불량하기 때문에 핀홀과 같은 대체 데이텀을 이용해서 원점을 지정한 후에 원래 도면에서 설정된 좌표만큼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도면의 모든 치수는 원래 데이텀인 이 지점에서부터 지정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3차원 측정에서는 원하는 위치로 좌표계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원점을 이 지점에서 원의 중심인 이 지점으로 이동시킨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표계의 이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 측정이나 좌표 입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간 정렬과 평면 회전 그리고 원점 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대표적인 데이텀계의 구성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텀계는 측정 좌표계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평면과 직선 그리고 점을 이용한 3평면 데이텀계의 구성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데이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면과 직선 그리고 원을 이용한 3평면 데이텀계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원점 지정을 원의 중심에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원점 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선형 운동이 동시에 구속됩니다. 다음은 평면과 직선 그리고 원을 이용한 3평면 데이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직선을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원을 측정한 후 두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고 그 직선을 이용해서 평면 회전을 실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원점 지정은 원의 중심 좌표를 이용해서 두 방향의 선형 운동을 동시에 구속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통과 직선 그리고 평면을 이용한 3평면 데이터 문제의 구성입니다. 지금 여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분이 원통이고 직선이고 평면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원통의 축선을 이용해서 공간 정렬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평면을 이용해서 원점 지정을 하면 원통의 축이 평면을 관통하는 지점이 좌표계의 원점이 됩니다. 즉 원통의 축선과 평면이 교차하는 바로 이 지점이 원점으로 지정됩니다. 이 방법은 주로 선반에서 가공한 회전축을 측정할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좌표계입니다. 이번에는 단차 평면을 이용해서 데이텀을 설정하는 예입니다. 높이가 서로 다른 세 단면을 이용해서 하나의 평면을 구성한 후 공간 정렬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즉 서로 다른 이 세 단면을 일정한 높이로 이동시켜서 새로운 평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각 단면에서 평면까지의 높이, 즉 여기서 말하는 H1, H2, H3에 대한 좌표값은 도면상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단차 평면을 구성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평면과 직선 그리고 점을 이용한 3평면 데이텀계를 설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지금까지 3차원 측정 시에 필요한 좌표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설명한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방법 등이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